구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한대로 5월호는 전체가 글로 기사를 쓰지 않고 전체가 다 동영상으로 기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잡지가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감히 저희가 세계 최초로 동영상으로 만든 잡지를 만든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악 리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국악 평론가이신 윤중강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 국립창극단에서 공연을 한 리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이번에 리어를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네, 저는 봤거든요. 잘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보니까 뭐라고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거지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이건 국악이 이렇게 정말 참 멋있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에 이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선생님은 지난 시즌 걸 보셨죠?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네. 사정상 못 봤고요. 네. 지난 시즌에 봤는데 뭐 연출부터 출연진이 똑같더라고요. 네.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고 혹시 저는 네. 좀 부정적인 얘기하더라도 그게 이번 시즌에는 더 좋게 나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즌 것도 사진이랑 영상이 잠깐 비교해 봤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출연자도 다 그대로 그대로인데 무대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물을 쓰는 건 그대로인데 물 쓰는 위치나 이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전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이 작품을 보면서 크게 몇 가지 그 굉장히 훌륭하게 작용을 한 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을 쓴 게 보통 그 뭐 이렇게 무용이나 현대무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물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창극에서 물을 썼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그렇게 물을 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물 같은 경우에서는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을 사용했다는 게 단순한 무대에 물을 사용했고 그 무다기보다는 이게 그 작가인 배삼식의 그 의도이잖아요. 네.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네. 이런 거 상선작수라고 하나요? 그런 거와 연관돼서 그거를 무대적으로 이태섭 선생인가요? 네, 이태섭 선생님. 이분이 잘 풀어냈구나 네. 이런 의미로서 네. 얘기를 해요. 물이 등장하는 자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러게 이런 거 재밌어. 네. 그리고 저는 막 좋게 얘기하고. 저는 나는. 어떻게 봤냐면 물이 주는 의미가 그게 반사가 되잖아요.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명등에 조명등에서 그 출연자들도 비치고 그러는데 그 출연자가 역할이 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사실 인간들의 군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인간들의 군상이 거기 나와서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거든요. 배신과 음모와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데 그거를 비추어 보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걸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는 물이 참 좋은 소재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우들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되게 불편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옷이 다 젖고 막 그래갖고 그렇죠. 연기하기도 힘들고 뭐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물이 철벅거리는 그런 느낌도 좀 좋은 장면도 있지만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좀 불편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소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물이 그런 의미를 던져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동의하고요. 네. 특히 뭐 구스테이지 대표로서 여기서는 꿈보다 해몽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맞습니다. 연출자라든가 네, 네. 그런 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슬슬 이제 네.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그냥 주장하게 놔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물을 사용할 적에 제일 싫어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이게 음향 쪽의 사람들은 이 물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작품인데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국악의 어떤 작품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마이크가 안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번에는 뭐
그 물을 사용한 거에 긍정적이고 네. 음향적으로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특별하게 영향의 문제는 없었고요. 뭐 네네. 이거 자, 물 얘기 그만. 네. 제발. 이거 무슨 마이크 써서 하여튼 소리 그 창을 할 때 소리 전달도 굉장히 좋았고 느낌도 좋은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리어로 역할을 맡은 김준수 씨. 아, 갑자기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전체 리어 창극을 이끌어가는 게 김준수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인공 아닙니까, 그죠? 네. 처음부터 모든 것들 연기면이나 창면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동의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네. 지금 대표님이 뭐 클래식 다니고 뭐 다른 쪽 다니냐고 참극을 많이 못 봐서 그렇지 다른 작품에서 오히려 김준수의 역할은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준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작품도 잘했지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아직은 연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나이에 타장르 사람도 그만큼 못할 것 같고요. 뭐 또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김준수의 연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왕이라든가 남성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로 김준수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뭐 여성성이 좀 드러나는 남성 역할이라든가 또 남성으로서 여성 역할을 했다는가 좀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이걸 통해서 이제 슬슬 극복해 네. 나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눈빛 연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고요. 김준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유태평양도 보고 아니, 거기 다른 배우들이 너무 잘하는데. 아니 유태평양도 굉장히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 충직한 그 신하로서의 그 역할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왠지 그 이번에 저도 그 전에 저 준수 씨 그 연기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리어의 역할은 딱 맞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그 거지. 정도. 네네네. 왜냐면은 그 사실 그 노인 아닙니까, 그죠? 리어 왕이 이제 노인이죠. 다 물려주고 이제 노인의 역할을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어려운데도 그 눈빛이나 그 또 몸짓이나 이런 것들로 전달해주는 그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네네. 그 눈빛이라는 것은 뭐 일렬에서 직관해도 눈빛이 안 배울 때 무슨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눈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니 얘기하네요. 제가 그 좀 앞에서 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막 이게 저는 이제 또 사진도 잘 열심히 찍던 사람이라서 이제 영상을 스스로 생각 속에서 땡겨서 봤는데 아, 저 친구가 정말 알았어. 이게 혼신의 힘에 빠져서 사는구나. 막 자르고 싶다. 잘라도 김준수 됩니다. 빠고 아,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표님도 키가 작고 나도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유태평양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안 주시면 안 아니 되죠. 유태평양은 또 이번에 역할도 참 유태평양 참 맞는 역할이에요. 네네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사람이 역할을 바꿨으면은 네. 또 다른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혹시 다음에 이 리어를 또 다른 버전 한번 올리신다면은 이번에는 역할 다음에 한번 바꿔도 네, 또 느낌이 좋을 것 다르지 같다라는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네. 이게 물론 준수 씨가 잘 하게 됐지만 그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그걸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빛나지 않았나는 생각. 특히 거기 그 막내 딸로 나오는 그분이 민은경. 예. 네. 나는 그 이중 역할을 하잖아요. 네, 처음엔 광대. 광대로 하다가 막내딸 나오는데 처음에 나는 광대로 나왔을 때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광대로 나온 게 막내딸 두 가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어떨 때는 광대에서는 굉장히 감소적인 역할도 잘하고 네. 딸로서는 또 굉장히 그 어쨌든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네. 느껴지게끔 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나도 좀 정리하게 얘기를 네. 할게요. 자, 국립창극단은 전반적으로 연기를 잘해서 저는 이제 70년대, 뭐 80년대에 제가 국립극단에서 그 작품을 봤을 때 뭐 장민호 선생님도 계시고 이랬었지만 정동원과 이호재 뭐 이런 분들 네. 꼭 국립극단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이 연기를 잘해서 정동원과 이호재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국립창극단의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전에 리뷰를 했을 적에는 실은 저는 민은경 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분이 이제 광대 역할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셋째 딸 역할에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런지 제가 그랬는지 아니면 그 배우가 확 변신을 못해서 그러는지 조금은 막내딸 역할이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공 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지금은 아니다. 송 대표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민은경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좋으네요. 네네.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 그것보다는 네. 너무 이거는 나 김준수 바가 아닌데 김준수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눈빛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네. 제가 요즘 김준수한테 빠졌습니다. 그래, 그럼 김준수 이제 금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전에 창극단 공연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많이 보긴 뭘 많이 봤어. 많이 안 아니 봤지. 적어도 뭡니까 저기 음. 이 살 때는 그 뭡니까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샬록. 셜록, 네. 샤일록입니까? 샤일록도 네. 보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작품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도 돼. 네. 다른 얘기. 하여튼 몇 번 봤는데 저는 이 국립창극단이 요즘 와서 갑자기 너무 인기가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매니아층 조금 몇몇 해서 객석 점유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네. 연일 만석입니다. 제가 네. 외람된 말씀드리면 지금 저 티켓을 요청을 했는데 티켓이 없대요. 매진이래요. 네. 그렇게 어우, 겨우 너무 좋아. 예,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겨우 어떻게 하고 자리 하나 빈 걸 제가 이제 뭐 공짜로 얻다시피 해서 이제 봤는데 네. 그만큼 창극이 인기가 있는데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드러나는 거는 그랬었지만 네. 사실은 저는 뭐 제 잘난 척하는 또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나갈 것은 창극이다 이런 얘기를 뭐 네. 조금 많이 했어요. 네. 그 K컬처 얘기라서 뭐 K-팝이나 이런 건 있는데 진지하고 무게감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창극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 네. 조금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교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미 중국의 경극 페이킹 오페라도 인기를 끌었고 네. 일본의 가부키도 끌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욱더 많은 그 극적 재미라든가 좋은 배우가 저는 일본의 그 가부키 하시는 배우, 중국의 경극 배우라든가 뭐 영국의 무슨 로열 시어터입니까? 뭐 이런 데도 좋은 배우가 있지만 국립창극단의 배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연감이고 연기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조금 나이 든 얘기를 할게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창극단에 그때는 뭐 발레단도 있었고 이런 것이 국립극장에 있었을 적에 7단체가 8단체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제일 그 밑에 국립창극단에 놓여 있었어요. 네. 그랬던 것을 이제 1차로 업그레이드 한 게 누구냐면은 허기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창극의 양식화를 해서 80년대에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역시 안숙소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창극 배우로서 인지도도 높고 네. 창극을 알리는데 그리고 또 일본에서 심청료도 공연을 하고 뭐 일본 작품도 공연한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김성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지금 유은선 감독 취재에서 네.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허규 시대, 그다음 안숙선 감독 시대, 김성녀 감독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유은선 감독 체제에서 유은선 감독이 또 하나는 뭔가 간섭하는 형이 아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열려져 있는 시각으로 해서 배우들이 더 자신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창극에 내재된 짐은 많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발휘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것은 김준수, 뭐 유태평양, 민은경, 이소연, 이강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좋은 배우들이 많이 있었고 남상일이라든가 그렇죠. 박예리 네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좋은 배우들이 더 많이 많았죠. 있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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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배들이 잘 갈고 닦아놨기 때문에 네. 그 빛이 그 열매가 지금 꽃이 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만들어 주잖아요. 네, 맞아요. 너네들 연기 잘하게 네, 해 맞아요. 이래가지고 뭐 그 중견 배우들이 저는 정말 네. 뭐 정미정이라든가 네, 이런 그렇죠. 분들 네. 존경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국립창극장도 약간 아이돌 개념으로 이게 팬층도 생기고 뭐 아니면 연습 때는 커피차도 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국립창극단에서 이 창극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능력이라나 아니면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잘 쓰는데 말을 못 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은 좀 새로운 버벅거립니다. 가능성, 뭐 비전, 뭐 이런 거, 뭐 아, 맞습니다. 예. 상투적이지만, 예, 네. 상투적이지만 그런 걸 발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양 문화로서 오페라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뮤지컬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거를 가지고 또 세계 무대에 내놔도 된다.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창극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에딘버러 가서 트로이의 여인들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아마 이 리어도 외국에 갖고 나가면은 더 인기를 끌 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한국 연출자가 했다라는 거에서 더 무게를 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판소리로 풀어냈다라는 것 네. 이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 까딱하면은 한국에 판소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네. 외국인들이 판소리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 명창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조남이 성이 막 헷갈려가지고 혹시 실수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몇몇의 그분들이 이제 판소리를 배우는데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제 판소리를 한국어로 배우는데 네. 예전에 아유 요즘에 이렇게 사람이 서강대학교 출신의 영어를 잘하는 그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외국에 나가서 네. 판소리를 영어로 영역을 해가지고 했어요. 오. 그들이 이야기를 펴내. 네. 박찬빈 선생님인가? 네네. 혹시 여기 자막이시면요. 네, 제가 찾아서, 예. 박찬응 선생님. 아, 네. 박찬응 선생님이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는 뭐 마술피리 이런 거를 마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적에 이게 뭐 이태리말 모른다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층이 정착이 되면서 원어로 하잖아요. 네. 우리 뭐 다 이해하는데 뭐 그거 세부적인 단어 모르면 어때? 맞아. 그 딕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겠는데 근데 이제 판소리 자체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그 문화가 좀 더 성숙하면서 그렇죠. 느껴지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판소리를 영어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했었어요. 그 사람은. 했었어요? 또 그 사람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죠? 선생님한테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네. 어떤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예술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장치로서는 아주 굉장히 재밌죠. 예. 저는 또 이번 그 리얼을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이제 뭐 그 연기들 뭐 노래들 다 잘한다고 치지만 네.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한테 너무 일찍 물려주면은 저렇게 서러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 아유 좀 그냥 그렇게 스토리니까.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고 스토리니까. 지금 네, 아무튼. 창극이라는 네, 요 창극이 매체에 대해서 좋아요, 좀 좋아요.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 국립창극단의 뭐 방향성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 앞으로 이 창극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물론 외국이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뭐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노력이라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창극은 창극이기 때문에 네. 판소리로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지금 이 리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국적인 소재로 하면은 창극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외국인들이 일단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것만이 왕도, 그것만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요, 좀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베니스의 상인 가지고 외국을 나가면은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성열이라는 그분이 똑같이 만든 작품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연출을 한 산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저도 호평보다는 호평 쪽에 가까운 글을 썼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그냥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것 중에 그 산불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을 소재로 했다라는 거, 네. 아직도 분단 국가라는 거 네. 이런 점에서도 있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역시 전쟁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랑과 전쟁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얘기할 적에 뭐 어떤 사람이 뭐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는 제일 싫어해요. 그냥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잘 만들어야지. 소재 개발도 잘하고 물론 잘 만드는 건 기본이죠. 맞아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뭐 많이는 안 봤죠. 그래도 보면은 이게 창이라서 그런지 약간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제가 예. 말을 막 잘라서 미안한데 제가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인터뷰를 끝내고 들어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송스루 네네. 송스루 뮤지컬이라서 노래를 계속하면서 하는 그런 뮤지컬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네. 그런 것 중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아직 판소리에 대해서는 그 판소리의 작창가가 네. 그만한 수준이 못했고요. 네. 좋은 작창가들 네네. 작창 속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좋은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한 사람이 만든 작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송스루는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작게 사용하면서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만약에 국악하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은 와이드원 같은 게 한국에서 먹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참 그 와이드원과 같은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음악 하나가 이제 뭔가 변화무쌍하고 거기서 뭐 사람 혹혹 끌리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거. 네. 근데 이제 손더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음악적으로 막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그 그림 맞추기 같은 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단계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창극은 아니고 그런 청중도 없고 와일드혼 같은 그런 네. 창극이 인기일 것 같다. 뭔가 귀를 혹하게 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창극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거에 장점을 많이 가져와도 궁극적으로 창극은 창극이다. 그래서 창이잖아요. 판소리에 무게중심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판소리를 많이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소에서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극 양식이 그걸 많이 보면 우리나라 극 양식이 있어요. 네. 전개하는 그런 방식이 네.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극 양식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국립창극단이 창극으로서의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필수적인 요소를 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 그 국립창극단이요 이렇게 그 좋은 작품을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나눠주신 윤용광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스테이지 독자 여러분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